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 여집합 확률들이 각각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합집합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벤 다이그램 그려서 조금 알아보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 요거 확률이 6분의 1이다. 또 반대편 쪽으로 B 교집합, A 여집합 6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합집합이 3분의 2다 그랬으면 이제 가운데 교집합 확률만 좀 구해주면 되는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해주면 이제 3분의 1이니까 가운데 확률도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교집합 확률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3분의 1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간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대체하는 것만 좀 살짝 배워가면 되겠습니다.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방정식이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10x 제곱 마이너스 7nx 더하기 n 제곱 이 부분들은요. 2, 5, 10에다가 1, 1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2x-n, 5x-n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 딱 해서 근을 구하게 되면 x값은 이제 2분의 n, x값은 5분의 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n값이 2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되면 정수해가 되는 거죠. 그럼 정수해를 구해가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2배수 개수 이렇게 처리되면 2k 되는 이런 개수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10개가 되겠고 5의 배수의 개수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얼마죠? 5, 4, 20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최소 공배수니까 이제 10K 형태인 두 개가 또 되는 거니까 10 더하기 4 빼기 2 처리해서 12를 구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수해가 될 조건 자체는 그러면 20분의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인가요? 4, 3, 12, 5, 4, 20 이거 4, 5, 20이요. 4, 5, 20 4, 5, 20 해서 5분의 3 처리가 되겠고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 구해가는 거죠. 않는 걸 구해가니까 5분의 2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좀 여사건 형태로 좀 살짝 한번 변형해야 되는 부분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 확률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조건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자체의 식을 좀 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P, A의 여집합,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벤 다이그램 그려서 조금 좀 살펴보게 되면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교집합 확률 부분들이 B의 4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가 그럼 어떻게 B 확률 전체라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4분의 1 PB가 되겠고 나머지 파트 부분이 4분의 3 PB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합쳐서 이제 B의 확률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B의 확률 분의 자, 이쪽은 이제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이제 4분의 3 PB 형태가 되겠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약분을 통해서 자, 이 조건부 확률의 확률은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역시 수식들만으로 처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 형태의 집합의 약간 집합적 표현했을 때의 개념적인 요소죠. 이렇게 좀 처리해서 수식이랑 이제 연결을 좀 이렇게 잘 시켜가면 훨씬 더 연산이 편리하다.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이 적힌 카드가 3장, 2가 저지가 1장, 3이 적힌 카드가 3장, 4가 적힌 카드가 3장,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적힌 숫자가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경우는 1, 2, 이게 숫자 종류가 1, 2, 3, 4인데 다른 경우, 와, 이런 거, 이거 뭐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와, 너무 많죠?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자, 발상 자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10장 중에서 2장 이렇게 꺼낼 건데 전체에서 같아지는 거 빼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이 적힌 카드가 3장이니까 3장에서 이제 2장 꺼내거나 한 장짜리는 필요 없고요. 여기 또 3장짜리, 3장짜리 있으니까 와, 이게 전부 다 3장에서 2장 꺼내고 3장에서 2장 꺼내고 똑같은 방법을 처리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0 컨비네이션 2 그러면 5, 9, 4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 3은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3이 3번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1 빼기 그럼 얼마 돼? 5, 9, 4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가볍게 이제 5분의 4 이렇게 답해가는 자, 여사건을 공부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죠? 뭐 숫자 종류가 4개인데 서로 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2장 카드 보내는데 다른 카드 종류가 이제 너무 많은 거니까 당연히 같은 카드 꺼내는 6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문제. 확실하게 익혀가는 6건을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들면서 정리해서 풀어야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 순서상 중에서 한 개를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의미 아닌 순서상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보고 갔습니다. 어디서 봤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공부할 때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13에 12 컨비네이션 10은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는 가지수 이런 문제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6 곱하기 11해서 이제 66 해서 이제 전체 가지수를 다 구해놨고요. 그 다음은 요게 또 이제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역시 좀 여사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사건 형태로 해서 지금 이제 괄호 되어 있는 부분들이 0 되는 부분들을 괄호 이런 부분들이 0 되는 부분들을 조사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겠다. 그럼 이제 0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A가 또 0이거나 B가 또 0이거나 C가 0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좀 재미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근데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데 만약에 이제 A, B가 0인 경우 지금 B, C가 0인 경우 CA가 0인 경우 세 가지를 좀 조사해야 되는데 모두 세 숫자가 0이 뭐 같아지는 경우는 없는 거죠. 뭐 더하기 해서 이제 정수들인데 세 숫자가 전부 같다가 지면 3A가 10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0 이런 경우는 이제 없는 거니까 어차피 세 숫자가 다 같아지는 경우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같아지는 경우 3 곱하기 해서 만약에 이제 A, B가 같다고 해주면 이 부분 이제 같은 숫자라면 이 부분들이 이제 0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5까지 나오게 되면 5에서 처리되는 거니까 10 처리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또 16, 그냥 3 곱하기 6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좀 약분해서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6건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 그 다음 66분의 3 곱하기 6 해서 이제 약분하니까 이제 11이 되겠고, 그러면 1 빼기 11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11분의 8 해서 또 구해가는 그런 형태. 자, 6건이 또 교묘하게 녹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또 확률 구했는데 또 더하기 하라고 했나요? 그럼 11, 8, 그럼 이제 19를 또 답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제 찍기 방지용으로 좀 자꾸 조금 변형을 한 것 같은데, 자, 큰 틀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의미 아닌 정수와 오래간만에 또 이제 중복조합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해야 되겠고요. 또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역시 0을 풀어가는 게 수월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좀 또는 돼 가지고 좀 걱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혹시 막 겹치는 부분 또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세 개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형태니까 A, B 같아질 때 이런 거 하나만 좀 고려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3 해서 B, C, CA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 3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가지수를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도 6건이긴 하지만 먼저 이제 좀 판단하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은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 각각 60%, 40% 생산되고 불량률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품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하는데 불량이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해외 공장. 이거 뭐죠? 불량품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해외 공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조건부 확률이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 불량이 된다라는 것은 자, 60%니까 10분의 6은 해외 공장에서 만들고요. 그 중에 얼마? 5%, 10분의 4 국내 공장 그 중에 3% 이렇게 되면 둘을 합치면 이제 불량이 될 확률이 되겠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해외 공장이다 그러면 10분의 6 곱하기 100분의 5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산수를 안 한 이유는 여기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또 3을 또 약분 일단 먼저 쓰죠. 30 더하기 12 그다음 6을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으로 약분을 좀 해서 6으로 약분해도 되겠네요. 6 약분해서
그러면 6, 5, 30에다가 6,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7분의 5에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큰 틀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분량이라는 전제 조건 이제 깔린 거니까 전체 분량, 그중에 이제 해외 이렇게 좀 조건부 확률 형태로 풀이해야 하는 이 절차만 정확하게 잘 지키면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이어집니다. 두 농구 선수 A, B는 자유투를 던져서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 2분의 1이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한 번씩 던지는 시행을 10번이나 반복합니다. 동시에 성공한 횟수가 9회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시에 성공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각각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동시에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다 좀 구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일을 이제 10번이나 반복한다. 그 중에서 이제 9회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0번 중에서 9번 3분의 1을 그럼 이제 9제곱에 3분의 2 곱하기 처리되겠고 10번이다 라고 해주면 3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계산할 때 보게 되면 이쪽에서 공통 부분에 3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좀 튀어나가면 되겠고 10 커뮤니케이션 9, 10 커뮤니케이션 1이니까 1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쪽 1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의 10제곱이 되겠고 21 처리하게 되게 되면 3이 하나 좀 소거가 되는 거예요. 3, 7이 21 처리되는 거 3의 9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식을 좀 정리해서 써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 형식에 딱 맞춰진 거니까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되니까 9에다가 P 값이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합쳐서 16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럼 틀에서 보게 되면 뭐 확률의 곱의 법칙 이런 것까지 얘기하라도 되겠죠. 동시에 성립하는 확률 구하고 그런 시행을 10번 반복한다. 독립시행이다. 10번 중에서 9번, 10번 중에서 10번 성립할 그 확률 구해달라. 이런 뜻으로 파악을 딱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독립시행의 확률 정확하게 좀 공부하길 바랍니다. 8번 시작합니다. 세 사건 ABC에서 A와 B는 배반 사건인 관계가 있고 A와 C는 서로 독립인 관계가 있습니다. 확률들이 쭉 주어져 있을 때 B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C가 단독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C하고 관련되어 있는 B, A 교집합 C 파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독립 이 사건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BA 곱하기 PC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건데 자, 4분의 1이 나와 있었고 PA 확률을 좀 모르는 상태에서 PC 확률이 또 2분의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PA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B 확률로 가야 되니까 PA 합 B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PA 확률 더하기 PB 확률에다가 교집합 확률을 좀 빼야 되는데 배반 사건이 없으니까 이 빼는 부분들이 좀 0이 되겠습니다. 그죠? 뺄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가 이제 3분의 2였고 A 확률 2분의 1이었을 때 B 확률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정답은 6분의 1이 되는 건가요? 6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조건 독립일 때의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일 때 두는 각각의 확률 곱하기 한 것이 교집합의 확률이다라는 부분. 합의 법칙인데 이제 배반 사건이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PA 교집합 B 부분을 해야 되는 이제 덧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0이라는 사실이죠. 배반 사건인 경우가 이제 무엇인지 즉 이제 용어 정의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얼마나 좀 학습을 좀 잘 했느냐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사설이 길군요. 남학생 중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 30명 됐고요. 없는 학생 20명 처리됐습니다. 여학생 중에서 경험이 없는 학생이 10명이었다. 자,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표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남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남학생 중에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 30명 되겠고 없는 사람 20명 해서 이제 정리해서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는 경험이 없는 학생이 10명이었다. 경험 없는 학생이 30명, 남학생은 50명. 자, 근데 이제 경험이 있는 여학생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X 이런 식으로 놓을까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이 10 플러스 X가 되겠고 전체는 그런 거죠. 6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겠고 30 플러스 X 해서 이제 표가 좀 완성되겠습니다. 자, 표를 좀 정리 어느 정도 했으니까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 사건 50,
사건과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건 3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이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건 그냥 하지 뭐 그냥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남학생인 사건 A 사건 경험이 있는 사건 B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PA 교집합 B를 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들이 성립해야 되겠다. 독립이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가 이제 60 플러스 X였으니까 60 플러스 X 분의 남학생 50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인가요? 60 플러스 X에 30 플러스 X 처리해주면 되겠고 교집합 부분은 이제 여기 30명이 되는 거니까 60 플러스 X 분의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분모 하나 이렇게 소거되고 동그라미 하나 딱 소거해 가면서 처리하게 되면 3 곱하기 60 플러스 X 해서 식을 만들면 5 곱하기 3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180에 3X가 되겠고 150에 5x 이렇게 처리되니까 좀 이항시키면 이제 2x가 되겠고요. 좀 이항 또 시키니까 30 이렇게 처리돼서 x의 명수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15명이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내용들 자체가 뭐 남학생이냐 아니면 남학생이냐 아니냐, 그다음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경험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프리 키포인트. 그냥 이제 미지수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문자로 좀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인 확률은 역시 교집합 부분들은 각각의 확률이 곱과 같다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표에서 확률을 구해서 좀 현산한 거니까 자, 내용 정리하고 독립 사건 문제를 푼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불안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A 확률, B 확률이 0보다 클 때 이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하고 이론들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P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하고 A 합 B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합집합의 확률이 더 크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두 이론은 전혀 좀 관계가 없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일단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수식 형태로 보게 되면 A 확률에서 P, A 교집합 B 확률 이런 부분들 하고 이쪽은 좀 A 확률 더하기 B 확률에다가 그다음 빼기 교집합의 확률 뭐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좀 뭐 반례 형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예를 들어서 뭐 A, B가 이렇게 같으면서 만약에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이는 경우라면 좌변 자체는 A 확률 2분의 1, 교집합 확률도 2분의 1. 그럼 좌변은 1이 되는데 우변은 그냥 합집합 해봐야 뭐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원래 말이 안 되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이론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 던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참 뭐 이렇게 수식을 써봤는데 수식으로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또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좀 애매해서 반례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 하나 살짝 그려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니은 역시 물어봤습니다. 독립이라는 부분하고 자, 이 조건부 확률하고는 또 역시 또 별개의 문제처럼 되어 있는데 자, 식을점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B 확률에서 B가 먼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이 부분들이 이제 좌측식인 것 같고 우측식은 이제 A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 A 교집합 B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지금 확률이 지금 막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제 약분해서 소거가 되게 되면 결국 니은 질문은 A 확률과 B 확률은 좀 항상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또 역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디귿이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맞다고 체킹하고 좀 볼까요? 배반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좀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풀이를 보게 되면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무엇을 물어봤냐면 교집합을 좀 하는 거니까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하게 되면 쭉 이렇게 처리니까 A 확률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분차가 이제 A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뭐 A, PA분의 P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이 1이 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딱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디귿 하나만 맞는 그런 문제로 구성된 이론 정리였습니다. 되셨죠? 아, 이게 이제 계속 이론 공부들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웬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니까 좀 더 이제 특이한 걸 좀 내시려고 뭐 이것저것 찾아서 좀 내신 것 같은데 원래 좀 연관성이 없는 뭐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정확하게 잘 알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어느 보석 감정 회사에 감정 의뢰가 들어온 보석의 90%는 진품이고 10%는 가짜라고 합니다. 감변사가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감별하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까? 가품을 또 진품으로도 잘못 감별하고. 자,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실제로는 가품이었다. 일단 진품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진품을 진품으로 감별할 수도 있고 가짜를 진품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진품으로 해석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질적으로는 자,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이제 진품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실제로는 이제 가짜 이쪽에서 올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의뢰 들어온 거에 90%가 진품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9가 진품이 이제 의뢰를 딱 들었는데 진품으로 딱 판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 판별하는 분들이 100분의 3이니까 이제 100분의 97 이렇게 되는 진품으로 판정했고요. 10%가 가품으로 들어오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진품으로도 잘못 감정해야 되니까 100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자, 이때 실질적으로는 가짜라는 얘기는 1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4 이렇게 처리돼서 확률을 계산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를 이렇게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하게 되면요. 97 곱하기 9 더하기 4분의 4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해야 된다 이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97 곱하기 9를 해야 되네요. 97 63에다가 99 81에 87 이렇게 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률 좀 계산을 딱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뭐 확률 구하고 나서 P 더하기 Q를 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숫자들 전부 다 더하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좀 써야 되겠죠. 877분의 4 이렇게 되니까 그럼 정답은 881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내용 좀 정리를 정확하게 잘 해가지고 진품을 진품으로 판정할 수도 있고 가짜를 진품으로 판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품으로 판정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짜를 진품으로 판정할 확률이라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좀 잘 알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이제 그럴싸한 문제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좀 문제 잘 읽고 해석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비가 온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비가 많이 옵니까?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또 비가 옵니까? 와, 여기는 뭐 완전 비 오는 우기인가 봅니다. 자, 일요일에 비가 왔습니다. 이때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해달라. 여기 뭐 오타가 좀 살짝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왔는데 그럼 월화 조사에서 수요일 좀 가야 되는 그런 거니까 좀 일반화된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n번째 날짜, n 플러스 1번째 날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곳에 비가 왔을 확률을 이제 PN이라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얼마라고 했죠?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1번째 비가 올 확률을 구하게 되면 PN에다가 이제 2분의 1 좀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는 1-PN 이렇게 확률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날에 또 비가 올 확률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거를 합치면 이제 비가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이런 형태로 이제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 점화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요.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6분의 1 PN 되겠고 3분의 1 이런 형태가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일요일 날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 부분 이제 PN이라고 보면 이 부분 확률이 1인 거죠. 비가 왔다는 전제로 깔렸으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에 비가 올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6분의 1하고 3분의 1을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화요일 날에 비가 왔을 확률을 좀 구해가려면 이곳에다 이번에는 이제 2분의 1을 좀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12분의 1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더하게 되니까 12분의 1 더하기 3, 4,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이 좀 서서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12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고 드디어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12분의 5에다가 또 더하기 3분의 1 하는 형태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의 5에다가 72가 되려면 3에다가 좀 얼마를 좀 곱해야 되겠습니까? 72에다가 그러면 3, 2, 6에다가 3, 4, 12, 24를 또 이제 곱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72분의 2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72분의 29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자, 빼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72에서 또 29를 또 빼야 됩니까? 72에서 29를 또 92를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29를 좀 이렇게 빼기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에다가 6에서 뺐으니까 뭐 43 처리되는 거예요. 43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요일에서 조금 날짜가 좀 건너뛰어가지고 수요일로 가는 그런 형태라서 뭐 이게 지금 이제 뭐 계산식으로 봐서는 뭐 일요일 날 쓰고 비가 왔고 월요일 날에 뭐 비가 왔다 비가 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게 좀 이게 또 화살표를 지금 계속 이렇게 가야 되죠. 화요일 날에 또 이제 비가 왔다 안 왔다 이제 가고 복잡한 계산을 한 현후에 또 수요일 날 또 비가 올 확률이 좀 이런 계산들 좀 해가야 되는 건데 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날짜가 조금 길어지는 듯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웃한 항설 사이의 관계, 점화식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좀 미래에 좀 더 보탬이 될 것 가지고 그럴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2번 좀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풀이법을 좀 설명드렸는데 참고로 하셔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5번 이기면 우승하는 어떤 운동 경기에서 두 팀이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확률은 서로 같고 A팀이 2승 1패로 이기고 있습니다. 경기를 계속할 때 A팀이 우승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팀이 우승을 해야 되는데 5승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2승 돼 있으니까 3승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곧바로 3승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은요. 자, 두 번의 경기에서 2승을 하고 다 1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승해서 3승을 채워갈 수도 있고 그 다음은요. 두 번 승리, 두 번 실패, 승리 3승을 좀 채워갈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상대 팀이 지금 3승까지 한 거죠. 아직도 그러면 더 여유가 있겠습니다. 짠짠짠 해서 5번 경기에서 2승 3패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가 결국은 얼마가 되는 거죠? 와, 4승 돼서 이제 5승을 채워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더 생각할 수 있나요? 3패를 했다는 이야기는 상대도 이제 4승을 한 거니까 더 하면 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A팀이 우승할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3번 연달아서 이기는 경우는요, 그냥 뭐 계산할 거 없이 그냥 8분의 1이 되겠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자, 요 부분들. 자, 이 부분 이걸 뭐 계산해야 될까요? 8분의 1인데 뭐 순서를 뭐 굳이 쓰게 된다면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2분의 1에 결국은 세제곱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곱하기 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4번 중에서 2번 이런 부분이 관여가 되겠고 그 다음은 2분의 1에 4제곱에다가 또 2분의 1 곱하기 하고 쓰죠. 뭐 일단은 그럼 5번 중에서 2번 2분의 1에 5제곱이 되겠고 또 2분의 1 이렇게 곱하기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들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8분의 1을 좀 쓰고요. 그 다음은 8분의 16분의가 되겠고 계산해서 이제 3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32가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죠? 4 컨비네이션 2라는 이야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약분해서 일단 뭐 천천히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64분의 여기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궁극적으로 이쪽 약분할 때 여기 이제 32분의 해서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통분을 좀 32로 통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8, 32 이렇게 처리되니까 4가 되겠고요. 6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 부분 약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6 이렇게 쓰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처리되면 32분의 10에다가 2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계산했는데 또 빼기를 하라고 했네요. 32, 21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11이 답이 돼가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정확히 잘 하는 거죠. 5번 이겨야 되는 거겠고 2승 1패를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지 3연승 쪽 할 수도 있고 자, 2승 1패 후 2승 2패 후 2승 3패 후 마지막 승리를 좀 꼭 챙겨서 5승을 좀 채워가야 되는 이 상황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느냐 이런 내용이 관여가 되어 있고 뭐 게임을 이제 뭐 똑같은 걸 뭐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갈 때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모양이 좀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가면 더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공이 10개 들어있는 주변에서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6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다. 그럼 A라는 부분들은 6의 약수니까 1, 2, 3, 6 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표본 공간인 부분 집합인 사건은 B에 대해서 교집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A 확률을 좀 구했어야 되는 거군요. A 확률은 그러면 이제 10분의 4, 그럼 5분의 2 해서 이제 결과물이 돼 있고, B 확률은 모르는 거죠. B 확률 모르는 X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교집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독립이 돼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러면 이제 P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이 PA 확률 곱하기 PB 확률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5분의 1 나와 있고 5분의 2 나와 있다면 확률 자체는 좀 계산 결과가 좀 이 PB 이렇게 했을 때 PB 확률을 좀 구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겠다.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요. 라고 해서 되는데, 자, 좀 신경 써야 될 확률은 이제 교집합이 5분의 1이라는 얘기는 2개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2개는 PA 교집합 B 부분 이런 형태로 좀 겹쳐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쪽 4개 중에서 이곳에 이제 4개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다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6개의 원소죠. 6개의 원소 중에서 이제 2개의 원소를 골라놔서 B집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 3에 2가 되겠고요. 6, 5에 또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곧바로 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5, 6, 30에다가 그러면은 4 처리됐죠. 6, 5, 30에다가 그 다음에 3을 이렇게 곱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계산 결과가 어이구 쏘리 죄송합니다. 6 컨벤션 3입니다. 6 컨벤션 4. 어이구 원소를 3개를 걸어야 되는데 6, 5, 4 3이 이렇게 쳐야 되네요. 오, 4 지워졌고 3을 또 한 번 더 지워야 되죠. 그럼 이렇게 처리돼야 되니까 30. 어유 계산 결과 달라지잖아요. 39. 당연히 달라지겠죠. 어유 이런. 자, 120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유 막 마지막 계산하기 직전에 그래도 좀 눈에 들어와가지고 살짝 좀 당황했지만 이게 눈에 들어온 게 어딥니까? 어이구 이게 지금 3개 원소라고 해놓고서 여기다 6컨벤션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6컨벤션 3 됐습니까? 자, 이제 결정해가는 과정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A 사건 나오는 부분들에서 확률들까지 계산됐고요. 뭐 굳이 X라고 쓰지 않았어도 됐네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하는 방법 좀 알아서 B 확률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중요한 건 원소 5개로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 좀 판단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교집합의 확률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공통되는 부분들의 원소가 2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 골라놓고 나머지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놓고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B집합을 만들 수 있는 가치수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독립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제 아름다운 문제들이 이제 만들어져 간다. 뭐 이런 것들 좀 뭐 경험을 좀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1, 2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 2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A, B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내요. 주머니 A에서 꺼낸 공은 B에다가, B에서 꺼낸 공은 A에 넣은 후 주머니 A와 B에서 각각 한 개씩 공을 꺼냈습니다.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BQ는 서로 소, 모양은 뭐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꺼낸 공을 서로 이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을 꺼냈는지가 문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 1을 꺼낼 수도 있고요. 1, 2를 꺼낼 수도 있고요. 2, 2를 꺼낼 수도 있고요. 2, 2를 꺼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경우로 좀 나누겠습니다. 되셨죠? 자, 2를 꺼냈다. 확률이 이제 3분의 2가 되겠고 3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이제 주머니 상황이 어떻게 되죠? 서로 교환해달라지면 똑같은 상황이 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홀수는 지금 숫자가 1, 2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각각 1, 1 이렇게 꺼내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3분의 1 처리해주면 계산이 되겠고, 자, 그 다음은요, 1을 꺼낸다, 3분의 2, 2를 꺼낸다, 3분의 2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주머니 상황이 바뀌죠. 자, A는 1을 주고 2를 받은 거니까 1, 2로 바뀌어져 있겠고, 반대로 B 주머니는 2를 주고 2를 받았으니까 1, 1, 2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을 꺼낼 확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3분의 1, 3분의 2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2를 주고 2를 받으니까 1, 1, 1 되겠고, 그 다음은 2를 주고 2를 받으니까 2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꺼낼 때 숫자 1, 1이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 주고받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3분의 1 처리됐고 3분의 2 되겠고 주머니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거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1을 꺼낼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분모를 보니까 3을 열심히 4번 곱하겠으니까 80을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 해서 4에고 2 해서 이제 8 되면 되겠고 다음 2 해서 4 처리해서 81분의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인수가 이제 3, 2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약분이 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좀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은 97이 되겠죠. 97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풀고 나서 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긴 문장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죠. 현재 주머니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버리는 일들이 버려져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꺼냈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상황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머니 상황이 달라져서 최종 결과가 좀 각각 확률이 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일일이 좀 생각한다라는 이 측면 이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게 되면 큰 흐름 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자체가 뭐 복잡하거나 너무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 그림과 같이 8자리에다가 한 장씩 놓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그냥 쭉 나열하는 거죠. 자,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에 놓인 카드의 숫자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하죠. 오호, 여기가 좀 정의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순수상 개수를 구해가는 거다.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건데 뭐 증명이니까 뭐 잘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AK라는 것은 K번째 자리에 K의 자연수 중 하나의 카드가 놓여있고 나머지 자리에는 7장의 카드가 놓여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 확률을 구해가는 거니까 전체는 뭐 8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 전체 나열하는 가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K번째 자리에는 K 이하의 자연수니까 놓이는 가지수가 K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는 7장 카드 7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약분해서 계산할 거니까 가 자리에 들어갈 그런 형태는 8분의 K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n번째 자리에는 M 이하의 자연수 카드가 놓여있고 n번째 자리에서는 자, 여기 좀 잘해야겠죠? 숫자 이제 크기 순서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거니까 n 이하의 자연수 중 M 자리에 놓인 카드 하나는 좀 빼야 되겠죠. 아닌 자연수에서 놓여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자리는 6장의 카드를 놓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전체는 8팩토리얼 되겠고 먼저 M 카드를 놓아야 되는 거니까 M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자 N까지 숫자들 중에서 먼저 놓았던 카드 하나 빼고 그러면 N-1 카드 놓이고 그럼 6장 카드 8팩토리얼 이렇게 놓으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의 계산되는 부분들은 8 곱하기 7 되겠고 m n-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나도 구했습니다. 자,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an과 이거 좀 대문자가 돼야 되는데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부분들이 성립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좀 쓰면 되겠습니다. 교집합 확률들은 미리 구해놨으니까 8 곱하기 7 m n-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각각의 확률들이라는 것은 가에서 구했던 패턴으로 좀 구하면 되는 거니까 8분의 m, 8분의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계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약분 쫙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8을 n-8 처리되게 됐고 7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n 이퀄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뒤에 숫자 이 부분들은 이제 8로 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n인 올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7이니까 그럼 이제 7가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 숫자 r은 그럼 r은 7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K에다가 3을 대입한 것을 P라고 해주면 8분의 3 해준 결과가 P가 되겠고 그 다음에 M에다가 4를 대입해주고 그럼 4를 대입하면 8분의 4에다가 그 다음에 N에다가 6을 대입하면 7분의 5 이렇게 대입한 결과가 Q가 되겠고 R은 이미 7이라는 숫자가 좀 나와있죠. 이렇게 나온 결과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세 개의 숫자를 지금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 좀 곱하기를 하라 이런 얘기 된가요? 7은 소거가 되겠고
4가 하나 소거되면서 2 되니까 16에다가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16분의 15에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 이거 풀고 나서 보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문장이 좀 길고 막 이게 증명한 절차고 그러니까 무엇을 풀이하는지에 대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풀이하기 좀 살짝 좀 곤란한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뭐 K번째 자리에 놓인 숫자가 K 이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숫자가 오일 가지수 자체가 이제 K 가지수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나머지 자리는 그냥 7개 쭉 나누는 거 7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산수죠.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먼저 이제 작은 숫자가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 n번째 자리에서는 n이 이쪽에 이미 한 카드를 썼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n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 카드 빼고 n-를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6팩토리얼 이 산수가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립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교집합 확률 이렇게 구해온 부분하고 그럼 이제 각각의 확률들은 이제 가해서 구한 부분들을 이렇게 곱하기 이 부분들이 이제 같다라고 해서 연산하는 부분 뭐 독립 조건에 충족하는 또 수식 연산을 한 거니까 이 부분도 역시 대단한 내용이 아닌 뭐 그런 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긴 문장에 조금 처음에 좀 낯선 형태의 개념에 대한 좀 개념이라기보다는 낯선 형태의 상황에 대한 증명 이런 부분들인 뭐 풀이 이런 건데 좀 당황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읽으면서 대처를 하게 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세 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세 개의 동전 중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뒷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많은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네요. 자, 근데 이제 뭐 여집합들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분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 집합은 같은 면 이렇게 나오니까 앞이 3개가 나오는 부분이거나 뒤가 3개 나오는 이런 확률들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A 여집합은 이걸 제외한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면이 2개,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들은 이제 이게 8분의 1, 8분의 1이 되겠고요. 요 부분은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게 있으니까 8분의 3, 8분의 3 이런 형태 합쳐서 나중에 또 확률까지도 구해놓는 그런 모양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B 집합은 또 뭡니까? 자, B 집합은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뒷면이 나온 동전 개수보다 많은 사건이다. 그럼 모두 앞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이 2개, 뒷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8분의 1, 8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B의 여집합은 자 앞면 하나에 뒷면 2개에다가 모두 D가 나오는 이런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또 8분의 3, 8분의 1 확률을 해서 이제 뭐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좀 끝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확률들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P A밥 B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B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B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해주니까 뭐 8분의 4로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교집합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집합 A하고 B하고 이제 교집합을 구해가니까 동시에 앞면이 나오는 이런 사건 그럼 8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약분 안 한 이유를 아시겠죠?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오호 사건이 좀 식이 좀 이렇습니까? B의 여집합인데 또 A의 여집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A의 여집합이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A의 사건이 일어난 부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이제 뭐 8분의 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B의 여집합, 미리 여집합 구해놨으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은 그럼 뭐가 되겠죠? 이렇게 된 부분들이죠. 앞, DD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률이 이제 8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해서 6분의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 개의 확률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더하기 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4분의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뭐 주어진 상황들이 동전 던져서 뭐 앞면 뒷면 이 부분들이니까 내용 정리를 좀 잘 해놓은 게 잘한 것 같습니다. 모두 같은 면 나오는 경우 2가지 다른 면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 각각 나중에 사용할 확률들도 각각 다 구해놓고 됐죠? 자 이제 조건부 확률 수식에 맞춰서 교집합 부분 구해가는 것도 이렇게 좀 잘 구해져 있고 됐습니까? 미리 또 확률들 각각 구성돼 있으니까 역시 준비를 잘 해놓고 역시 문제에다가 딱 적용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 증명이니까 무엇을 풀어가는지가 명확하게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들이 조금만 미흡하지만 않다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분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진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공에 적힌 숫자가 12 약수인 사건을 A, K 배수인 사건을 BK라고 하겠는데, 자, 종속일 때 이거 일일이 또 조사해야 되는데, 값을 또 모든 K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A 사건을 좀 알아봐야 되죠. A 사건은 12 약수 1, 2, 5,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PA 확률도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10분의 4,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K가 2 이상이니까 그럼 B2부터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B2 집합이면은 2, 4, 6, 8, 10 이거 뭐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P, B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은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확률들은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알아봐야 되죠. 독립, 종속 알아보는 거니까 종속 알아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독립을 좀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교집합은 2하고 그 다음에 짝수니까 2하고 10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교집합 확률들을 계산했을 때는 10분의 2 그러면 5분의 1이 되는데 요거 이제 독립이 되겠습니다. 독립 처리가 됐고요. 다음 B3 집합을 구하게 되면 3, 6, 9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자 1, 2, 5, 10하고 3, 6, 9하고는 이 부분들은 뭐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럼 뭐 확률 이거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P4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죠? 4, 8 이렇게 처리되는데 겹치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집합 확률이 계속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뭐 볼 필요도 없이 이제 종속 형태가 되겠죠. B5를 구하게 되면 이제 5, 10 이렇게 되는 이거 좀 알아봐야 되죠. 자, 그러면 B5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역시 또 5분의 10분의 2에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쭉 곱하기 해주면은 25분의 2.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5분의 2가 되는데 두 개니까 이제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성립 안 하겠죠. 됐습니다. 그다음 B6 6 이렇게 써봐야 7 B7 써봐야 뭐 겹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죄다 그러면 다 이제 뭐 종속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쓸까요? 뭐 8 그래도 좀 써가면서 좀 혹시 또 오류가 생기는지 뭐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자, 10. 이 부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0 이 부분들을 알아보게 되면 확률 자체는 10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교집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5분의 2하고 10분의 1을 뭐 이렇게 곱하기 한 결과. 근데 이제 교집합이 이렇게 하나 생기니까 10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곱하기 한 결과 10분의 1일 수는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와우. 3부터 10까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죠? 종속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때의 K 값을 좀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3부터 10까지를 이제 전부 다 더해야 되는데 1부터 10까지 합이 55죠. 그곳에서 1, 2를 빼면 되니까 3 빼서 5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독립 물어보기가 좀 쑥스러웠나요? 독립 자체가 이제 이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독립되는 부분들이 없다. 이런 부분들 됐죠? 자, 이제 뭐 이게 좀 교집합 안 생기는 부분들은 처리하지 않았고 이제 교집합이 좀 생길 만한 부분들만 좀 열심히 좀 조사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PA하고 교집합 BK 부분들을 조사했을 때 PA하고 PBK 이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뭐 교집합이 뭐 공집합에서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이제 좀 현명하게 대처해도 그래도 이제 조사 항목들을 일일이 뭐 2배수, 3배수, 4배수 일일이 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력을 역시 또 발휘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P를 이동시킵니다.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꼭 이동하네요. Y축으로는 1만큼 평이동합니다. 원점을 출발했는데 자, 9,5에 도착했다. X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힌트죠.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한 칸씩 이동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 9번 던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다. 됐죠? 저건 이제 Y좌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보면 자, 과연 앞면이 몇 번 나왔을까요? 나오면 이제 2번 이동하는 거니까
한 면을 x번이라고 해주면 2x 이렇게 이동하겠고, 그러면 뒷면을 9-x가 나왔고, 이때는 이제 1만큼 이동이니까 더하게 해주면 뒷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9 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1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앞면이 좀 6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면 나온 횟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 동전 던지기니까요. 이런 것은 이제 독립시행이 되겠고, 9번 중에서 앞면이 6번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에 6제곱이겠고 2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 사실은 뭐 2의 9제곱은 한 방에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컨비네이션 6을 9 컨비네이션 3 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9, 8, 7 처리해주면 되겠고, 6 곱하기 되겠고, 2의 9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 남고 3은 또 이렇게 약분할 거니까 3이고요. 4고 4는 또 약분이 이렇게 되니까 2의 7제곱이 되겠고, 남는 숫자가 3하고 7 이렇게 됐습니까? 2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2의 7제곱은 128 이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으니까 128분의 21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서술형이죠. 보기가 있는 줄 알고 잠깐 했는데, 자, 128분의 21 답에 대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주어진 부분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바로 X축으로는 다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 9가 돼 있다는 얘기는 9번 던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빨리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Y 이동하는 부분들 횟수를 기준으로, 앞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횟수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요 두 가지 부분만 조금 신경 쓰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뭐 독립시행이니까 독립시행 확률 형태에다가 곧바로 대입해서 연산하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명의 학생이 각자 1, 2, 3, 4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4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 4장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딱 뽑았더니 적어도 한 명이 1이라는 숫자를 카드를 뽑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전제 조건인데 나머지 2명 중에 하나도 2가 오호, 조건부 확률인데 좀 까탈스럽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명 중에서 1위 카드를 적어도 한 명 뽑아야 되니까 1위 한 장 뽑힐 수도 있고요. 1위 2장 뽑았을 때, 뭐 1위 뭐 3장 다 뽑았을 때 이렇게 뭐 나눠서 생각하면 되죠. 뭐 적어도 한 장 뽑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됐죠? 자, 이때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이 또 2가 적힌 카드를 뽑아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2가 모두 뽑을 때랑 2가 이제 한 명 뽑았을 때랑 또 이렇게 좀 나눠줘서 또 계산해야 되겠고요. 이때는 뭐 2를 뽑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걸 보면 3명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이제 1이라는 카드를 좀 뽑아야 되는 거죠. 뭐 가지수 자체를 좀 뭐 살펴보면 이렇게 가지수가 딱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되죠? 그냥 아무 카드나 마구 뽑아야 되는 거니까 뭐 물론 1은 빼고요.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가지수를 구하겠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3 컨비네이션 1 이 상황에서 나머지 좀 이런 경우는 뭐 둘 다 2 뽑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 요거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2를 뽑고요. 그럼 2 곱하기 나머지는 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이게 두 가지가 되니까 곱하기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3명 중에서 2명을 고르고 이분 2를 뽑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또 뽑아야 되니까 3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죠? 3 컨비네이션 이 상태에서 2를 뽑아야 되니까 가지수가 한 가지 해주면 끝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전부 다 2를 뽑는 가지수 한 가지가 되겠고, 이때는 2를 뽑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분자에 계산될 그런 가지수는 없는, 자,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조건부 확률 형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가지수를 계산했는데, 와, 그럼 여기가 좀 27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은 3, 9가 되겠고 1 처리가 되겠고, 3, 5, 15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와, 이게 약분이 될 듯 하다가 이게 더하기 1 때문에 좀 안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37이 되겠고 18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뭐 37분의 18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내용적으로 지금 살펴봤을 때 지금 뭐 적어도 하나 뽑는다, 이게 지금 여사건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좀 해야 될 일이 또 거기 구체적인 항목을 해가지고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가 돼서 아예 이제 이렇게 1을 하나 뽑았을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적어도 하나니까요, 이렇게 좀 경우를 좀 나누고, 그 각각의 경우에 또 나머지 사람이 또 2를 뽑는 경우도 이렇게 좀 일일이 좀 조사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형태를 좀 미리 이렇게 분류를 좀 한 거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전체 가지수, 문제의 조건에 맞는 가지수 해서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을 좀 세워가고,
됐습니까? 이제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저렇게 좀 정확하게 좀 잘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이제 관여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헷갈리지 않으니까 무난히 좀 풀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좀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좀 잘 해야 되는 좀 어느 정도 좀 까탈스럽게 구성된 문제 형태니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20번 수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여러 문항들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수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